사람이 한 생일은 청춘기가 있고 노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청춘의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국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한 길에서 영원히 로세를 모르는 참된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최북단 나선 시에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꽃피우는 길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손 운송교류사업소 소장 유일남 동지입니다. 10여 년간 이 단위의 소장 사업을 하면서 불과 2채의 가설 건물과 다 낡은 윤전기제 녹대가 전부였던 사업소를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단위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는 3대 혁명 붉은기 단위로 이끌어온 유일남 동지. 그가 자기 지방의 흔한 건설 자재를 이용하여 지방 건설을 다고칠 때 대한 당 정책을 받아안고 시의 건설에 필요한 건재 생산 기지들을 꾸릴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종업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야 물자 운송과 물자 교류가 기본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 직분도 아닌 일까지 보여놓으려고 하는가. 유일남 동지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켜 한계 단위를 책임진 일꾼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당의 운동에 보답하겠다고 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말을 했던가. 그런데 시의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수백 리 떨어진 다른 고장에서 실어오는데 수많은 연유와 자금,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자기 맡은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는 종업원들에게 절절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라. 우리가 주저앉았던 사업소를 새로 건설할 때 저 연두봉의 암벽을 까내어 자체로 자가를 생산하지 않았는가. 당의 지방발전 정책이 좋다고 만세나 부르면서 그 덕이 언제 내 피부에 와닿으려나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당 정책을 우리 고장에 우리 손으로 앞당겨 꽃피우는 선구자가 되자. 지난날 우리 전 세대들은 땅속의 지하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파묻어 둔다면 그림의 똑이나 같다고 하신 오버이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무심히 보지 않고 나라의 재부로 전환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자신의 피와 땀을 바치고 한 생을 바쳤다고. 오늘은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그를 종업원들 모두가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어 사업소에는 원석 채취장, 자갈 파쇄장, 석재 가공장, 블로크 생산장과 같은 건재 생산 기지들이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모래와 자갈, 블로크는 시안의 농촌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들에 보장되어 큰 운을 내었고 전국 가구 및 마감건재 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람회 2024에서 단연 1등을 한 화강석 판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돌가공 제품들은 지방 건설에서 마감 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문 건설 단위도 아닌 사업소를 시안의 건설과 띄워놓을 수 없는 병기창으로 나라에 막대한 보탬을 주는 법의 단위로 이끌어온 그의 소행을 애국으로 감높이 빛내어 주시며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용리를 안겨주신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은종을 생각할수록 유일남 동지의 마음은 보답의 맹세로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구차대의 높은 연단에서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존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 시의 건설 대상이 더 늘어나고 건설물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는 데 맞게 건재 생산을 대폭 늘리고 돌가공 제품의 종류와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운 그의 결단에 모두가 놀랐고 우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라에 보탬을 준다는 것만 생각하며 계획을 높이 세우고 만약에 실천을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업소의 적자로 이어진다면 장차 사업소의 명예는 어떻게 되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소장의 명예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소장도 이제는 환갑 나이가 지났는데 이제 그 명예의 손상이 간다면 회복될 길도 없지 않은가 하면서 발목을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명예, 그 명예를 상징하며 빛나는 금반지를 보며 유일남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항일절이라 날 두사들에게 안겨주시던 금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조남까지 새겨 선군시대에 참된 애국자들에게 안겨주시던 애국의 전통이 비껴있는 금반지, 오늘은 우리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금처럼 변함없이 보석처럼 빛나게 살라고 우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감 높은 증표. 그렇다. 나라를 위한 명예, 저국의 부강 본영을 떠난 나의 명예가 과연 무엇에 필요한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부름, 이것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투쟁 속에서 더욱 빛나야 한다는 당의 믿음이 아닌가. 인생의 로년기를 새로운 애국의 출발선으로 여긴 유일남 동지. 그는 정오본들 모두를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힘있게 골기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돌가공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진정 참된 애국은 한때의 공적이 아니라 순간의 자만과 답보를 모르는 영원한 분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 평양의 눈부신 번영기와 더불어 감 높은 생리자옥 새겨가고 있는 평양건설위원회 운전사 리윤희 동지. 수도건설자, 이 영예로운 부름을 처음 받아안던 18살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30여 년 세월,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대형 화물차와 함께 애국의 운행길을 달려온 여성 운전사. 수도건설과 전국의 중요대상 건설들에 필요한 물동량을 실어 나르며 저국 번영을 위해 새겨온 그의 감 높은 한생의 자옥이 수도 평양의 눈부신 번영기와 저국 땅 방방곡곡에 솟아오른 기념비적 창조물들에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온 건설장이 자랑하는 처녀 운전사로 20대 그 시절이 벌써 조선노동당원의 용의를 지니었을 때 그 용의를 한생토록 빛내이며 당을 따라 곧바로 한 길만을 가겠다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던 리윤희 동지. 그 마음이 기특하시오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고난의 시기에도 단 하루도 멈춤없이 달려온 길이었고, 오늘도 우리 원수님 따라 변함없이 이어가는 신념과 의리의 인생길입니다. 한
한창 아름다움을 뽐내야 할 나이에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늘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늦게야 가정을 이루고 40대에 이르러서야 자식을 본 구여서 아직도 엄마 손길이 많이 가야 할 철부지 자식에 대한 정은 여느 부모들보다도 강렬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치고 고이나 모든 날과 다를 집 떠나 사는 그였기에 항상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내 머리맡에 미안하다는 편지 한 줄을 남겨놓고 건설장으로 나가셨다. 어머니,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워요. 아버지도 멀리 출장길에 계시는데 한 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소리가 옷자락을 잡아도 왜서 그는 단 하루도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가정 위에 나라 일을 먼저 놓고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운행길을 달려온 그 마음이 보석처럼 귀하다고 평범한 운전사의 기름 묻은 손에 사랑의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를 안겨주신 경량한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두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고 울던 내가 아니던가. 부부 운전사로 남편과 나란히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꽃피우는 길에 수십 년 세월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왔다고 우리 원수님 꿈만 같게도 경루동의 호화주택의 주인으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 위에 세워주실 때 끝없이 만세를 부르며 보답의 맹세를 다졌던 내가 아닌가.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구나. 여든이 넘은 나이에 집안의 무거운 부담을 다 맡아 하는 할머니에게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도 이제 크면 조국 앞에 떳떳하고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꼭 이해하리라 믿으면서 어머니는 오늘도 이 길을 간단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30여 년간 달려온 주행거리가 몇만 킬로미터인지 그가 실어 나른 물동량은 몇 배, 몇만 톤에 달하는지 굳이 계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생 한 가정의 짐이 아니라 조국의 짐을 지고 달리며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온 그 마음이 숫자나 실적보다 더 크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그의 머리에도 흰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로보장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차에서 내려야 하지 않는가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수도건설의 대본영기에 남보다 10배, 100배로 뛰고 또 뛰어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펼쳐놓으려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숭고한 자가 한 몸이 그대로 저 거창한 창조물들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고 주추가 되려는 이 나라 국민의 순결한 양심으로 그는 오늘도 애국의 운행길을 변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애국의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노년기에도 청춘으로 사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은 어머니 정든품 나라나 키워준 내 삶의 젖줄기
안식이 공적으로만도 사람들의 존경과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요생을 편히 보낼 수 있지만 애국의 일감을 스스로 찾아하는 보석 같은 사람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한 톤이 달하는 파초를 수집하여 천리마 지강연합교섭에 보내주고 있는 김복도 어머니. 연로 보장을 받은 후부터 리금철로인이 10여 년간 중요대상 건설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수많은 편지들과 원호물자들은 그의 지날 줄 모르는 애국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인민반을 단합된 애국 집단으로 만들고 제3차 인민반정 열성자 회의에서 토론을 한 강혜숙 어머니. 원군 미풍 열성자로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경축 행사에 특별 대표로 초청해 주신 경량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안고 온 가족과 함께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가는 한태울 어머니.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애국의 나이에는 연로 보장이 없다고. 자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여생을 깡그리 바치는 참된 애국자로 살고 싶다고. 상문. 사회주의 우리 집의 옥센 주추와도 같은 나라의 대건재 생산기지. 바로 여기에 상원세민토연합교섭 건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40여 년간 세민토 증산을 위해 깨끗한 양심을 묻어온 참된 애국자가 있습니다. 나이 70을 넘긴 오늘까지 새 세대들에게 상원의 정신과 전통을 옥색에 이어주는 공무직장 선반공 최퇴야 동지. 사람들은 흔히 상원세민토연합교섭라고 하면 우렁차게 돌아가는 소속로부터 생각하지만 이 거대한 세민토 생산 공정의 만가동 만부화를 위해 남모르게 파출가는 공무직장 선반공들의 수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설비들이 마모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대보수를 어김없이 진행해야만 하는 세멘트 생산의 모든 공정들이 최태하 동지의 손이 가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서성로 지지로라 정화원료 직장 날개탑인 세멘트로라 분쇄기, 석회석 광산의 쌍충마치 파쇄기를 비롯하여 세멘트 생산 공정의 정상화를 위해 최태하 동지가 40여 년간 깎은 제품들을 합쳐놓으면 아마도 연합엽소의 드넓은 구내를 꽉 채울 것입니다. 공무직장 사람들은 그가 발명하여 현실에 도입한 기술 혁신안들을 모두 합쳐놓으면 옹군 하나의 박사 논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노력에 의해 대보수 기일을 단축하여 증산한 세멘트는 무려 수백, 수천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0여 년 세월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도 없이 자신에게도 만가동 만부화를 걸어온 최태하 동지. 연료보장도 몇 번이나 미뤄가며 세멘트 증산에 한 생을 바쳐온 결국하고 고지식한 아바이. 언젠가 그의 나이와 건강을 염려하여 이제는 집에 들어가 여생을 편히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권고하는 일꾼에게 최태하 동지는 이렇게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비서동지나 나나 이 상원 땅의 첫 개척자들이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토전이 굴지에 세멘트 공장을 일도 세우고 서성로에 첫 불길을 지펴올린 상원의 첫 세대 노동계급으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멘트 증산으로 우리 원수님을 받들다가 기대 곁에서 숨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아들뻘, 지요 손자뻘이 되는 청년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면서 상온의 레일을 떠매고 나갈 기둥감들을 든든히 세워놓는 것을 세멘트 생산에 못지않는 자신의 중요한 의무로 간주한 최태아 동지. 지금 당에서 제품의 질제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때에 어린 손방공이 깎은 제품에 0.01mm 편차를 넣고도 잠 못 이루며 밤새워 제품을 수정해 놓고서야 마음을 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새 세대들은 당을 받드는 길에 자그마한 편차도 없고 당을 받드는 양심에 단 한 점의 티도 없는 상온 노동계급의 그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태아 동지와 같은 이렇듯 훌륭한 전 세대들에게서 충성과 애국을 배우고 참된 인생을 배우며 상온의 또 한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온 노동계급에게는 세멘트 철학이라는 신념이 있지. 난 자네들이 일단 굳어지면 옥촉이 되는 세멘트처럼 한 몸이 그대로 우리 조국을 또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면 여생에 더 바랄 게 없네. 세멘트 철학. 날이 갈수록 굳세워지는 세멘트처럼 당을 받드는 상온 노동계급의 신념과 의지도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옥세워지고 위력해진다는 충성의 좌우경. 바로 이것이 최태아 동지의 한 생을 관통해온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최태아 동지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용예를 지닌 지도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선반공으로 42여 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20년. 바로 여기에 순간의 위훈이 아니라 한 생의 혼신으로 우리 당이 안겨준 감 높은 그 용리를 빛내온 최태아 동지의 참된 애국의 인생이 비껴 있습니다. 오늘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앞에서 하루 일을 총아짓는 최태아 동지. 경야는 원수님, 우리가 대보수 기일을 단축해서 또 수만 톤의 세멘트를 증산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고름고름 언제나 간절히 뵙고 싶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 제9차 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온의 노동계급을 찾아주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뜻깊은 그날 계속 혁신 계속 존지라는 상온의 충천한 애국열의와 증산 기세는 우리 당의 사상과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온 나라를 영웅적 투쟁으로 부르는 봉화가 될 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핵심 부대로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으며 억세게 전진하는 상온의 노동계급을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원수님 제일 가까이에 바로 최태아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 상온의 노동계급이 시대의 선구자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애국의 영광 넘친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녕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은 우리 민 모두를 애국의 한 길이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무한한 힘의 원천입니다. 어이하여 그 이름 부를 때면 생각은 깊어지는가. 함께하며 보내온 못 잊을 여정
가슴에 또 오르네. 세월의 풍파 익히며 우리를 키운 조국아, 행복만을 준 오직 그대를 길이 사랑하리. 자신이 바친 혼신이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 투쟁에서 당이 안겨준 감높은 그 영예를 더욱 빛내어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 바로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많아 우리 조국이 그토록 강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기 날리는 상공 아래 모든 꽃 피어나리라. 우리 국가 울리는 이대 지구에 백화는 만발하리. 천만년 우리 미래를 찬란히 펼친 조국아, 세월 끝까지 오직 그대를 길이 사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애국의 길에서 누구나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어머니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로 한 생을 살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생의 시작도 끝도 한결같이.